네, 안녕하십니까. 대운정외과 박진입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죠? 추워지면 사람들이 몸을 웅크리고 집 안에만 계시다가 보면 어깨 아프시다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가 아프면 가장 흔하게 관절이 굳어서 오십견이라는 병들이 많이 생기시는데요. 그 병들을 내가 오십견이 맞나 아닌가 이런 거를 좀 아시는 게 자기의 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얘기해서 오늘 나도 오십견 이쪽인가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은 그 오십견 진단하고 어떻게 스트레칭 할까 먼저 이런 얘기들을 얘기 드리는데요. 자, 오십견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이게 이제 50개 어깨를 지칭하는 50이잖아요. 여기 한자로 써 있는데 여기 보면 50세 나이 근처에 어깨가 지금 아프다라는 뜻으로 지금 50견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표현을 드리는데 이 50견이라는 지는 지금 나이가 50이라는 나이가 예전에는 부쩍 나이가 많은 나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했었죠. 요즘 50대 분들을 나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화내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가 나온 당시만 해도 이게 한 몇백 년 전에 이 단어는 나온 단어고요. 우리나라에서 쓴 지는 이제 몇십 년 정도 되는 단어인데 50개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부터 나와서 쓰다 보니까 이 단어 내용 자체가 모호합니다. 예전에 아픈 것 같죠 하는 거니까요. 웅쿠사기님, 네, 달짜님, 안녕하십니까? 하셔서 그래서 올바른 진단명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이 들러붙었다. 했다는 뜻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만도 쓰고 동결견, 프로즌 숄더, 어깨가 꽉 굳었다는 얘기죠. 굳어서 이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결견 같은 게 와서 견관절의 통증과 더불어 능동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능동적인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수동적 운동이라고 그러는 건 자기가 못 들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움직이는 거를 수동적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금방 확 사고가 나서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빠져서 어제는 이게 발이 다 올라갔었는데 그제는 요만큼 됐다가 한 2달 후에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이렇게 조금씩 나빠지는 질환을 오십견,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연은요, 만성 염증으로 해서 관절막이 두꺼워졌다는 소리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섬유가 두꺼워져서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염증 생긴 것 때문에 그 염증에 의해서 관절막 자체가 점점 두꺼워지세요. 그렇게 되는 거가 상태가 생기고,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 해부학적 그 상완골의 이 아랫부분이 점점 유착이 돼서 들러붙어 버리세요. 붙으니까 이게 팔을 들라 그러면 팔이라고 하는 관절은 이게 아코디온 같이 돼 있어서 이와 같이 돼 있어서 팔을 들 때는 이게 팔이 움직이려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팔을 내리면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모아졌다가 벌어졌다가 하는 아코디온 같이 돼 있는 구조인데 이와 같은 게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니까 아코디온 같이 늘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 팔을 들어주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오십견의 가장 큰 병리학적 소견, 병에 대한 문제가 되는 소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게 MRI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MRI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팔뼈고요. 이게 팔뼈고 이게 견화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켓 같은 거죠. 볼하고 소켓으로 되어 있는데 어깨 관절은 볼앤 소켓이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은 이와 같이 완전히 쌓여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게 어깨 관절은 이 뼈가 소켓이 이렇게 크지를 않고 이렇게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관절이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을 해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관절막이나 인대 같은 구조들이 관절 속에 있는데 그 관절막 구조가 이렇게 정상 쪽에서는 1에서 2mm 정도로 아주 얇게 까만 부분이 관절막입니다. 이와 같이 관절막이 되어 있는데요. 네. 금숙김님 안녕하세요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관절되어 있는데
동결견이 생기면 50견이 생기시면 이 관절막이 어떤 구조가 되냐 하면 이와 같이 처음에는 붓게 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부어서 색깔이 요 정상적인 거는 아마 까맣게 되어 있죠. 그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시간이 지나고 염증이 점점 생기시면서 이 관절막이 이렇게 두꺼워지세요. 그리고 관절막이 이렇게 하얗게 됐다는 거는 염증이 심하고 물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부어가지고. 이와 같이 붓게 되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관절막이 아코디언 같이 돼서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했던 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들러붙어서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두꺼워지는 게 이제 이와 같을 때 환자분들은 통증이 무척 많아집니다. 통증이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지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요거를 좀 치워주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관절막이 이와 같이 얇게 처음에 안 아프실 때는 이와 같이 얇게 관절막이 되어 있다가 부어서 상당히 물을 많이 먹고 염증이 많이 돼 있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고정이 돼 버리시는 거죠. 그게 이와 같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처음과 같이 이렇게 아주 두꺼워져 있어서 관절막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러면 팔을 드는 당장은 이제 이와 같이 팔을 들지를 못하고 팔 드세요. 그러면 팔이 아니고 날개뼈를 움직여서 견갑골을 움직여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물건하고 모자 만질 때는 모자를 쓰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동작들이 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관절막이 점점 굳는 이와 같은 병을 동결견, 우리가 편한 말로는 오십견, 더 어려운 말로는 여기에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유착성 관절낭염, 이와 같은 용어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되냐면 어깨가 일단 뻣뻣하죠. 팔을 움직여서 예전에는 멀리 있는 반찬도 집어서 먹을 수가 있고 아니면 목욕을 할 때 손이 뒤로 가서 이와 같이 씻는 것도 전혀 되지 않고 손이 뒤에 앞에 있는 게 뒤로 가서 팔에 등에 있는 거 가려운 것도 다 긁고 하시다가 그와 같은 것이 어제는 머리를 만졌는데 한 달 전에는 머리를 만졌는데 갑자기 머리를 만지게 머리 이렇게 빗으려고 만지려고 하는데 머리가 안 만져지는 거죠. 어떨 때는 저 위에 있는 옷걸이에 옷을 이렇게 걸라고 했었는데 옷을 걸는 게 갑자기 걸지 못하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옷이 안 걸리니까 옷걸이가 낮아져야겠죠. 낮은데 옷도 했었고 모칠 해가지고 옷 낮은데 걸고 이렇게 되고 또 보통 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이 예전에는 브레이저 고리를 뒤로 이렇게 해서 잘 잠궜다고 얘기들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손이 뒤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저 고리를 잠글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그 병이 더 심해지면 등 가려운 거 긁는 거 안 되셔서 효자손이 필요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더 안 되면 뒤 포켓에 지갑 있는데 손이 안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시거나 바지 이렇게 올리는 게 바지를 올릴 수가 없어요. 바지를 앞에만 이렇게 올리지는 않잖아요. 바지를 올리시는 게 앞에도 올리지만 옆에 이렇게도 올리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시는 거죠. 그와 같아요. 안녕하세요. 달짜님, 네, 와우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게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굳어가는 순서는요. 가장 먼저 굳어가는 게 여기에 보이는 거 있습니다. 뒤쪽, 옆쪽, 앞쪽. 우리가 보통 팔을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일들을 많이 하죠. 컴퓨터 치고 핸드폰 보고 세수하고 하는 건 다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보통 분들이 자기가 동결견, 오십견이 왔다는 걸 잘 못 느끼세요. 근데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어느 동작이냐면 손이 등 뒤로 이렇게 했을 때 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손이 안 들어가면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손을 옆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옆으로 올려서 옆으로 올리는 게 이렇게 쭉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고 여기서 점점 안 올라가기 시작하죠. 안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거를 이제 자기가 일상적으로 쓰니까 몸은 어느 정도 다 유지가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먼데 있는 손에 젓가락질이 가지를 않아요. 힘은 있는데 팔이 뻗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멀리 있는데 손이 뻗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데 뻗어지는데
뻗어지는 손이 집으려면 힘이 없는 거는 회전근개가 문제가 되는 거, 회전근개 파열이식인 거고요. 이 뻗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굳어가지고 안 되시는 거는 동결근인 증상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네, 단단님께서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그러면 오십견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석회성 건염은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아까 병의 원인을 얘기를 드렸는데,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개 힘줄 속에 힘줄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퇴행성 변화가 다시 재생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면서 석회가 생기는 게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부위가 회전근개 건,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의 힘줄에 문제가 생기시는, 그 석회가 생기는 게 석회성 건염이고요. 오십견은 석회 그 힘줄 안쪽에 있는 관절막이 있는데, 관절 힘줄은 이렇게 당겨서 힘을 쓰게 해서 팔이 올라가게,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관절막은 밑에 있는 관절이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밑으로 빠지거나 너무 올라가거나 하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십견이 생기는 부위는 관절막이고,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부분은 힘줄, 회전근개 근육에 붙는, 뼈에 붙는 힘줄 건에 생기는 병이라는 걸로 다르죠. 다르고. 그래서 오십견 치료는 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저희가 그거 설명드린 다음에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대 운동 범위로 움직이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몸을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완전히 올리는데 처음 단계죠. 처음 단계에서는 여기서까지는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없다가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게 잘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안 올라가. 그러면서 여기서 아파요. 이제 그런 경우가 통증이 있는 경우나, 그걸 흔히 보실 수 있는 게 옷을 갈아입으실 때 통증이 있는 거죠.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옷을 한쪽을 입고 반대편을 뒤로 빼서 이렇게 돌려서 옷을 입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빼서 옷을 입거나, 양쪽 팔을 끼실 때, 그러면 그 끼는 동작이 손을 이렇게 올리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릴 때 손이 뒤로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뒤쪽 부분에 손을 이렇게 가는 게 맨 먼저 안 되신다고 했죠. 내외전시키는. 이게 팔이 안쪽으로 도는 이 동작이 안 되실 때, 그와 같은 증상을, 통증을 느끼세요. 그래서 손이 움직일 때 이렇게 손이 갑자기 안 돌아가면, 내 어깨가 오십견, 동결견이 있나? 라고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선반 위에 옷을 걸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게 팔이 올라가는데, 이와 같은 게 올라가지를 않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통증은 낮에 있을 때는 그 관절 자체가 웜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사람들이 계속 쓰시기 때문에 쓰는 관절막이 이제 약간 따뜻해져 있는 거죠. 따뜻해져 있으니까 이게 통증을 잘 못 느끼고 어느 정도 관절 운동 범위가 조금 늘어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운동할 때 처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준비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주시잖아요. 그 준비 운동을 왜 하시냐 하면, 몸에 쓰려는 관절을 자꾸 써서 스트레칭 시키고 움직여서 관절 자체의 온도를 높이는 거죠. 온도를 높이게 되면 쉬운 운동을 할 때 높여놓으면 힘든 운동을 할 때, 그 힘든 운동할 때 관절막이 찢어지지 않고 잘 늘어나 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그거는 관절막도 그렇고 인대도 그렇고 힘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웜업을 하는데, 자, 낮에는 그렇게 웜업을 해서 팔을 막 쓰셨어요. 쓰셨는데 저녁이 되시면 그 팔을 쓰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가만히 있고 주무시는 거잖아요. 주무시게 되면 그 주무시는 것 때문에 몸의 체온이 떨어집니다. 가장 체온이 떨어지실 때가, 우리가 검사를 여자분들께서는 하시는, 여성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기초 온도를 아침에 일어나면, 임신 같은 거 확인할 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몸의 온도를 재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밤새 사람 몸은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웜업을 해놓은 효과가 없으니까 몸이 점점 식으면서 그와 같은 웜업에서 열이 받은 게 없으니까 관절막은
점점점 쪼그라들게 되겠죠.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서 통증이 더 있으시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옆으로 있으신 관절막이 옆으로 눕게 되면 관절막이 어깨 같은 게 이렇게 당겨지게 되거든요. 당겨지게 되면 이와 같은 게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는데 관절이 꽉 굳어 있으니까 더 굳게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게 안 되죠. 그럼 관절막이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야 되니까 늘어나는 관절막을 하다가 보니까 통증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네, 비욘드 랭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통증을 느낄 때는 우리가 단계를 동결견은 3단계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통증기죠. 어깨에 염증이 서서히 오시면서 어깨에 통증이 오는 단계가 염증이 심하시니까 염증이 올 때는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때는 관절 운동 범위는 이게 관절 운동 파란색은 관절 운동 범위인데요. 관절 운동 범위는 좋다가 그리고 통증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통증은 그 통증기에는 프리징 관절이 동결기라고 그러는데 통증기에는 올라가다가 이제 요게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이 프로즌 관절이 굳어버리는 거죠. 서서히 얼음도 이게 살얼음이 얼을 때는 덜 춥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근데 사람이 느끼기는 추위는 더 느끼게 되시죠. 그렇게 하시다가 쭉 하다가 네 베리타스 주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시고 하다가 이제 얼음이 꽝꽝 얼어서 딱딱하게 그렇게 두껍게 됐을 때는 이제 동결기 가장 추운 겨울이 되는 거죠. 어깨가 보통 이 프리징기는 한 6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즌, 이 동결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날 때는 관절 운동 범위가 완전히 굳어버리세요. 3개월에서 9개월 사이는. 이게 완전히 굳어서 팔을 이제 하나도 못 움직이고 이제 이 고생 쪽은 점점 늘면서 이렇게 쓰시다가 관절 운동 범위는 점차 줄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게 3에서 9개월 사이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시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게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스로잉, 해동,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서 얼음이 살살 녹으면서 시냇물도 졸졸 흐르면서 관절 굳은 것도 서서히 풀려가죠. 그 기간이 이제 제일 오래 걸리세요. 9개월에서 18개월. 그래서 보통 한 1년 반, 작게는 1년, 길게는 한 3년에 걸쳐서 이 동결견 증상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결견 증상이 이와 같이 관절 운동 범위가 이와 같이 나빠졌다가 그 사이에 그래도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하신 분들은 이와 같이 정상에 가까운 운동 범위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내려가게 되시면 이 또 정상까지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풀려버리시는 분이 저기 동결견 오신 분, 50견 오신 분들의 약 한 2분의 1에서는 정상 운동 범위가 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동결기에 치료를 잘 받으셔서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프시니까 덜 아프게 해드리고 그 기간이 1년 반이나 걸리고 어떤 분은 3년까지도 걸리니까 3년까지 걸리는 기간에 환자분들이 거의 밤에 3년을 못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못 주무시는 거를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관절 굳은 거를 빨리 풀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통증 기간을 짧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것 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해동기에 관절막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두껍게 염증 때문에 관절막이 만들어지신 분들은 그거를 해동기에 관절막을 스트레칭을 아무리 해도 늘어나지를 않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수술을 해서 관절막을 완전히 두꺼워진 거를 제거시키는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운동 범위가 한 석 달 고생하시면 좋아지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분에서 하시는 거고 많은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면 이와 같은 동결견, 50견의 증상을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하시고 그 이후에 인생에서도 즐겁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가 동결견이 있는지 보는 거죠. 일단 손을 위쪽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까지 올려보세요. 쭉 올려서 귀 쪽까지 완전히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는지를 보셔서 이게 잘 올라가시고 뒤로 잘 넘어가고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올라가요. 이거 팔이 안 올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관절이 굳었구나. 이쪽 팔은 괜찮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보통 50에서 60 초반까지는 되시는 분들은 팔은 이렇게 완전히 붙이실 수가 있는데 나이가 점점 드시면 자기가 정상적으로도 관절이 완전히 이게 붙지 않게 되세요. 관절 자체가.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는 꼭 귀에 붙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아픈 팔이 완전히 되는 각도. 내가 요거밖에 안 돼. 안 되시는데 반대팔이 이렇게 되시면 이거는 동결견은 아니세요. 아니신데 내가 왜 이 팔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완전히 귀까지 붙는데 이 팔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안 되면 이거는 동결견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나 내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젊으신 분도 관절막 자체가 두껍고 관절이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를 내가 관절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하실 건 없고 꼭 양팔을 비교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거는 팔이 안 올라가는 분은 그 동결견 오십견이 제일 심한 분들인 경우고요. 그 전에 나타나는 게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외회전, 안쪽으로 벌리는 내회전 같은 것들이 잘 안 되시는 겁니다. 이제 보통 분들은 이게 많이 되면 한 80도까지 되지만 저만 해도 벌써 80도는 안 되거든요. 저는 한 65도 정도가 관절이 되는데 이와 같이 관절이 되는데 오른쪽 왼쪽 다 이렇게 괜찮으신데 그와 게 아니고 한쪽은 완전히 다 넘어가는데 이쪽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팔 드는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내가 동결견, 오십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여기에서 어깨가 아픈 분은 이건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어깨가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아프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팔을 들어서 손이 뒤로 넘어가고 손이 밑으로 이렇게 잘 내려올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오른쪽, 왼쪽이 같은 운동 범위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내가 저 동결견의 더 빠른 시기에 내가 동결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시고요.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손을 뒤로 보내는 거죠.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서 뒤쪽으로 손이 잘 올라가는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동결견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막이 굳어서 생기는데 관절막의 뒷부분이 특히 굳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잘 늘어나지를 못해요.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손이 뒤로 보내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손이 뒤에 견갑골, 날개뼈가 있는데 날개뼈 맨 밑에 부분이 흉추 7번하고 비슷합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손이 이게 척 잘 올라가시면 그때는 동결견은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일반적으로 좀 뻣뻣하시잖아요. 뻣뻣하시니까 그거보다 한두 레벨 정도 밑에 한 요 정도 밑에까지 오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브레이저를 뒤로 이렇게 잠그는 게 갑자기 안 되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앞쪽에서 잠그시죠.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돌려서 하시고 이게 이렇게 해서 입으시고 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안 돼서 보시고 그게 양손이 동일한 운동 범위가 돼야 되는데 동일한 운동 범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결견을 보는데 이게 가장 먼저 진단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결견의 아주 초기 단계인지를 보려면 손을 밑으로 돌려서 뒤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지를 제일 먼저 한번 지금 계신 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제일 먼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앞쪽에서 쓰는 일이 많으면 올려서 보셔도 되고 옆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위에 아래로 움직이면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동작을 여러 개를 다 하시면 우리가
요즘은 이게 스피드 시대 아니세요? 빨리 뭘 일을 하시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 몸이 있다 그래서 천사 날개 동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일 보기 쉬우신 게 벽에다가 여기 있는 데를 읽어 드릴게요. 어깨와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려서 천사 날개 모양 벽에 몸을 딱 붙여 보세요. 그 붙였을 때 손이 벽에, 이 팔꿈치를 벽에다 딱 붙이셨는데 벽치고 손도 딱 붙어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때, 그런데 아까 뭐랬어요? 팔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리라 그러면 이러신 분 계세요. 올려보세요. 반대쪽 올려보세요. 같이 올려보세요. 이렇게 되는 분이니까 그게 말고 손등을 이렇게 닿은 다음에 쭉 올려서 양쪽 팔이 같이 손에 딱 뒤면, 이게 해서 이 상태에서 손 뒤하고 팔꿈치 뒤하고 손등이 딱 벽에 다 붙어요. 여기서도 붙고 여기서도 붙으신다면, 이럴 경우에는 나는 동결견, 오십견은 없구나, 유착성 관절염은 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시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겠죠. 네, 박대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건 이제 대한의학회에서 우리 국민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는 이제 운동이죠. 좌상 운동이죠. 앞쪽 운동이죠. 앞쪽으로 전방거상,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분은 지금 이게 이 동그라미가 커져 있는 이 부분이 아프신 팔입니다. 이쪽은 안 아프신 팔이니까, 아프신 팔을 이제 이게 혼자서 팔을 못 올라가시잖아요. 양념게장 쿠퍼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서 팔이 이렇게 되면 팔을 드세요. 그러면 올리고 이렇게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쪽 팔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당겨서 서서히 올려주시는 거죠. 쭉 올려서 주시는데, 중요한 게 말이에요. 팔을 드시다 올리라 그러면 이게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통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팔이 이렇게 안으로 돌아지기 때문에 관절막이 쪼그라드는 거를 필요 없이 이게 늘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손바닥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얼굴 쪽에 보게, 손바닥에 손등이 바깥쪽으로 오시도록 해서 이거를 쭉 드는 운동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손등이 보이고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그와 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쭉 올리시면 좋은데, 이와 같은 동작은 팔이 이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시는 분들이 하시고요. 서서 하셔도 되나요? 이렇게 서서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서서 하셔도 됩니다. 서서 하셔도 되는데, 서서 하시게 되면 중력을 이용을 못 하세요. 이와 같이 누워서 하면 이쪽 팔만 가지고 계속 드는 게 아니고, 누워 있으면 팔이 저절로 팔 무게 때문에 손이 뒤로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넘어가는 거를, 이 중력을 이용을 못 하니까 건강한 팔이 고생을 더 하시죠. 고생을 더 하시고 하는데, 그와 같은 거 하고, 그게 좀 이제 너무 힘들다, 팔이 잘 안 움직인다 이러시거나 끝까지 많이 늘리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그때는 여기에 보이는 것이 책상 같은데 몸을 기대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서 손바닥이 아까 얼굴 쪽으로 보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바닥에 이 몸이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몸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도록 하는 동작을 하시면 전방 경사 운동을 해서, 이와 같이 경사 운동을 해서 여기 팔이 늘어나게 해주시는 걸 하면 좋습니다. 이런 걸 하실 때 그냥 맨바닥에 하시면 이게 마찰 때문에 잘 안 늘어나니까 수건 같은 걸 하나 깔고 하세요. 깔고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엔젤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오십견은 어깨 통증만 있나요? 라고 하는데, 오십견이 생기시면요, 어깨에만 통증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어깨가 굳게 되면 이제 어깨가 이게 팔뼈고, 이게 견화로 소켓 같은 역할을, 볼앤 소켓으로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면 팔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견화 쪽은 많이 안 움직여도 팔을 많이 이렇게 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었어요. 근데 팔은 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견화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세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이쪽 견화에 붙은 근육들이 쓰지 않아도 될 게 운동이 됩니다. 그럼 관절이 굳어 있으신 분들은 어깨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목 뒤에서부터 등 쪽 척추 있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 견갑골 안쪽 부분이 많이 아프시다고들 하세요. 아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근육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근육이 이렇게 오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이 위쪽 부분과 이 목 뒤도 아프시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동결기가 돼서 통증은 줄었는데 관절이 굳은 것만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깨가 못 움직이고 이 근육만 계속 쓰시니까 이 주변이 다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와 같은 거를 근막성 근막염으로 보통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래서 근막염으로 보통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깨 MRI를 찍으면 어깨 뒤쪽까지 다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게 MRI는요, 어깨 같은 데는 이게 둥글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정확히 다 잡아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코일을 앞뒤에다 붙이거나 여기 또 둥근 코일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코일을 붙여서 사용을 해야 근육을 속까지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손보다 손 정도 있는 부분만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요까지는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깨 MRI를 찍으면 이 목 있는 데는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도 영상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막 뒤쪽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날개뼈, 견갑골 안쪽 부분까지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척추 쪽을 다시 찍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하셔서 윤곤드님이 오십견 눕게 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견이 쪽으로 눕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관절 굳은 게 관절막이 쪼그라들어 있는 게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 주게 되는 사이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옆으로 눕는 거는 우리가 칼잠 자는 것처럼 여기를 딱 옆에다 대고 자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우는 이 뒤쪽을 깔고 이런 식으로 누워서 여기를 대고 깔고 자거든요. 여기를 누워서 깔고 자면 뼈가 앞으로 이렇게 밀리겠죠. 밀리면 관절막은 굳어 있는데 이렇게 팔이 밀리면 그 밀린 것 때문에 통증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십견이, 동결견이 있는 분들은 또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게 힘들어서 대부분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데 습관이 이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워 주무실 수는 있는데 정 누워 주시면 안 아픈 쪽으로 누워 주무시고, 손이 이게 이제 아픈 쪽이라 그러고 이게 안 아픈 쪽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안 아픈 쪽으로 누워 주무시면서 이 팔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면 이게 뒤쪽 관절막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예전에 혹시 가지고 계신 곰인형 있잖아요. 큼지막한 이런 인형 같은 거, 아니면 죽부인, 연세가 있는 여름 같으면 더우시면 이제 뭐 겨울 다 돼가니까 그건 아니지만 죽부인이나 곰인형 큰 거를 하나 껴안고 주무세요. 그러면 손이 이와 같이 편안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주무시는데 손이 이렇게 어깨 관절막이 제일 이제 쪼그라들어 있는 관절막이니까, 쪼그라들어 있는 관절막이 이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위치를 유지하고, 이제 낮에 운동을 해서 늘릴 때는 늘려야 되지만 밤에 주무시면서까지 늘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이 팔꿈치 뒤에 쿠션을 하나 대세요. 그래서 자세가 이렇게 주무시면, 똑바로 주무시면, 이걸 누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똑바로 주무시면 그거는 힘들어서 안 되세요. 팔이 약간 앞쪽으로 나오고, 앞쪽으로 나온 상태에서 한 여기 보이시죠? 한 20, 30도 정도 떨어진 자세에서 주무시고, 손은 안쪽으로 한 20도, 30도가 굽혀진 상태에서 주무시면 통증을 가장 없는 자세에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그 누운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쿠션 하나를 대시고 배에다가 두툼한 쿠션 하나를 이렇게 대세요. 그러면 자세가 이와 같은 자세가 되실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에서 바로 누워서 주무시면 좋은데, 누워서 주무실 때 견갑골 뒤쪽을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무시지 말고 딱
가능하면 붙여서 주무세요. 붙여서 이 정도 상태에서 주무시면 통증을 제일 적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견갑골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이 견갑골 안쪽 부분이 또 많이 아파지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가슴을 가능하면 펴서 주무시고, 펴면서 바깥으로 한 20도, 이와 같이 한 32, 30도, 앞쪽으로,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가 아니고 앞쪽으로 한 2, 30도, 그 다음에 안쪽으로, 똑바로 하지 말고 안쪽으로, 가슴 앞에는 쿠션.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지 않을 때는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관절이 굳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시고,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건데, 외회전 운동입니다. 아까 했던 거는 저희가 운동은 어떤 순서로 하시냐 하면요. 자, 제일 먼저 굳는 게 손이 뒤로 가는 게 제일 먼저 굳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하거나 바깥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굳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앞으로 하는 게 제일 늦게 굳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용하는 거는 그거의 역순으로 관절을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관절이 굳은 부분이 제일 잘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늘어난 부분이 앞으로 올리는 동작이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동작을 먼저 푸셔야 관절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편안하게 일단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쓰기 위해서 전방거상을 하고, 나는 이제 팔이 어느 정도 뭐 귀 뒤까지는 안 넘어가지만 한 얼굴 앞에까지는 와. 그러니까 내 쓰는 거에는 뭐 크게 선반에 올라갈 때는 밑에 뭐 바다 받치고 올라가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이 올라가면, 네, 푸른장님, 네, 그래요. 아프신 분이신가 봐요. 저래야 안 아프게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아까처럼 안 아프게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 앞으로 이렇게 올리신 동작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되시면, 그 다음에 물건 이렇게 좀 꺼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꺼내셔야 되면, 꺼내시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외회전, 내회전 운동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네, 윤건드님, 안녕하십니까. 예, 몇 년 전에 진료받는데, 아이고, 이제 어깨는 편안하게 쓰신지 모르시겠네요. 젊어 보이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기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셔서 이제 운동을, 외회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박대인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라운드 숄더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될까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어깨뽕 키운다고 숄더 프레스, 그렇죠? 라테랄 레이스, 그리고 어깨 후면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면 좋으냐, 이거 얘기신가 본데요. 라운드 숄더는 어깨 통증을 유발합니다. 라운드 숄더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가요. 그거는 이제 동결견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회전근개 충돌증후군하고 문제가 되는데요. 회전근개의 충돌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병이냐면, 뼈가 앞쪽으로 나온 게 밑으로 처진 분들이, 이제 어깨가 이제 여기 견갑골에 붙은 견봉이라는 뼈입니다. 평소시에 이제 이와 같은 자세로 사람이 살면 되는데, 이와 같이 달고, 라운드 숄더라는 건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굽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굽은 라운드 숄더가 되면 뼈가 이와 같이 돼 있는 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세요. 그러면 사람이 팔을 들면, 자, 어깨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으면 팔을 많이 들어야 이 견봉하고 뼈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라운드 숄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팔을 조금만 들어도 걸리시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도. 그러면 충돌증후군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오시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시니까. 빨리 오시게 되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가능하면 없애주는 운동을 헬스장에서 하시는 게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쁜 운동이요. 라테랄 레이스 같은 거를 손등을 이렇게 올려서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이 라테랄 레이스를. 보통 여기서 60도까지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60에서 120도 사이에서 라테랄 레이스, 보통 90도까지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80에서 90도. 이 올리라고 이까지 하게 되면 뼈가 있는 부분을 계속 힘줄 있는 데를 긁어서, 나는 꼭 어깨병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시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레이스를 나는 이게 어깨뽕을 키우기 위해서 죽어도 해야 되신다. 그러면 손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바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는 힘줄의 성상이 적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라테럴 레이스를 하고 삼각근을 멋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동작으로 하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되는데, 그와 같은 걸 하시려면 90도까지 올리지 마시고 한 60도까지만 꼭 올리세요. 너무 올리셔서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깨 후면 운동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깨 후면 운동을 해서 견갑골 주위에 등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가세를 딱 이와 같은 좋은 자세로 만드시면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오실 확률이 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깨 후면 운동,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잉 하는 거 있죠. 배 젓는 거. 이렇게 가운데서 끈 당기는 운동 있잖아요. 이와 같이 끈 당겨서 앞에 있는 끈을 뒤로 당기는데, 이 운동을 하시라 그러면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렇게 당기시거든요. 이렇게 당기지 말고 조금만 힘을 더 쓰세요. 여기까지 오고 거기서 가슴을 딱 벌어지게, 뒤에 뒤에 있는 견갑골이 딱 부딪혀서 두 개가 딱 만나는 느낌이 나도록, 만나는 것도 위쪽이 만나게 하지 마시고 밑에 부분이 만나는 느낌으로 하세요.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이와 같은 운동을 이렇게 해주시면 뼈 튀어나온 게 뒤로 넘어가면서 어깨의 충돌 증후군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 보통 로잉 머신 기계, 그러니까 노젓는 기계죠. 노젓는 운동 하시는 거나, 아니면 라티스 풀다운이라고, 랩풀다운이라고들 보통 표현하세요. 위쪽에 있는 장비 끈을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운동 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요만큼만 당기지 말고 이 뒤에 있는 견갑골이 밑이 딱 붙게 딱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이와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그거는 피트니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어깨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뽕 등 근육이 생기고 커지면 유연성이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육이 생긴다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매일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한 3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한 번은 어깨 스트레칭 운동하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걸 계속 만들어서 유연성을 만드시고, 근육이 생기면 너무 많이 만드시면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니까,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를 유연성을 해서 보강 운동을 해 주셔야겠죠. 이바렌님께서 저는 오른팔이 뒤로 가지 않고요. 통증이 올 때에는 가끔 힘이 없어져 놓칠 것 같아요. 그리고 팔 쪽이 많이 더 아픕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아프더니 낫겠지 하고 방치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통증이 오네요. 50견인가요?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하는 운동 범위는 관절의 최대 가동 운동 범위, 최대 움직이는 범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여기에서 앞쪽, 제가 말씀드린 게 앞쪽에 팔을 드는 동작, 그리고 손의 안쪽으로 돌려서 쓰는 동작 같은 것들은 맨 끝에 관절막이 굳으면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에는, 웬만한 일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그게 내가 동결견, 오십견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면서 그게 어떻게 됐나? 이제 이걸 보고 나는 괜찮아요. 그러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내셔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집안에 있는 애들하고 좀 놀아준다고 공을 던지다가 갑자기 아파졌어요. 야구 때문에 문제예요. 뭐 아니면 무슨 제기차기를 하다가 손이 올라가다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있던 분을 모르고 관절의 유연성이 점점 떨어진 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 모르는 것들이 어느 이벤트가 하나 생겼을 때 무슨 활동이 안 하던 평소에 활동이 생겼을 때 딱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 때는 불편하고 통증이 없는데 많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왜냐하면요, 저녁 때쯤 되면 덜 아프세요. 왜냐하면 관절이 웜업이 돼서 관절이 조금 더 내가 쓰는 범위가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더 뻣뻣해지니까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하시고, 또 자기가 일하는 동작에 조금씩 쓰시는 것 같을 때에는 통증을 모르고 쓰시는데, 자기가 평소에 안 하던 동작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앞에서 마우스 쓰고 컴퓨터 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거 뭐 물건 하나 집으려고 손을 이렇게 뻗었어요. 뻗다가
하고 아프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십니다. 네, 만덕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설명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은 이제 외회전 운동을 하십니다. 외회전 운동은 이와 같이 손을 뻗어서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아까 팔을 드는 거는 누워서 하시는 게 편하다 그랬죠. 손바닥은 얼굴 쪽으로 오게 해서 하시는 게 편한데, 이제 외회전 운동은 누워서 하시면 여기서도 이제 중력을 써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밀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이거는 앉아서 해도 팔 힘을 하는데, 이거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요. 이 뒤에다 쿠션을 하나 대고 하세요. 벽에 기대서 하실 때도 이 뒤에도 뭐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리려면 너무 힘드세요. 여기서 조금 뻗어서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누워서 하실 때는 팔꿈치 뒤에다가 작은 벽에를 두거나 수건 같은 거 몇 겹 접어서 여 뒤에다 대고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내회전, 팔 옆으로 드는 거, 회전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올리는 게 제일 늦게 좋아진다 그랬고, 푸는 거는 맨 앞에서부터 풀고, 회전 운동을 풀고, 뒤로 하는 거는 해도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제일 굳은 지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풀어야지, 어려운 거부터 푸신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보면 어려운 거 풀다가 힘들면 쉬운 거를 안 하고 생활에 제일 불편한 것부터 못 고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부터 고치시는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네, 전진애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린티님 하셔서 어깨, 팔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오늘 저희가 본 거 보시고 아픈 게 관절이 굳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동결견이거나 동결견이 50견이 아닌 경우에도 관절이 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 20대 같으신 분들이 또 아프신 거는 다른 병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는 다르지만,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커뮤니티에서 질문이 오셨어요. 17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 21년이니까 우리 4년 전이네요. 군대에서 운동하다 어깨를 다쳤습니다. MRI도 찍어보고 의사 소견은 회전근개 손상이 됐는데, 어깨 힘줄이 손상이 됐는데 심하지 않다고 해서 초기에 소염제랑 프롤로 주사 처방 받으셨습니다. 네, 잘 받으셨고요. 소염제는 지금도 먹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깨가 아프고 자주 결리기도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파서 운동도 일절 못하고 일상에서도 어깨가 아프고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보는 관절이 굳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관절의 가동 운동 범위가 줄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와 같은 것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운동 범위가 줄을 때 병이 있고 줄지 않았는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지 않고 관절 통증이 계속 있으신 경우에는 관절 속에 관절 와순이라는 연골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관절이 굳고 관절이 잘 움직이기가 없으시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관절막이나 아니면 그 회전근개에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절이 굳었는지하고 안 굳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그랬을 때 질환이 달라지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깨와 팔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린티님께서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병원에 가시면 검사 받는 게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굳었으면, 어깨 관절은 이게 뼈에 문제가 있는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엑스레이에 먼저 보면 이제 석회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관절염 같은 것들이 있는가. 관절염은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회전근개가 파열이 오래되면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힘줄이 힘을 못 쓰면서 닿지 않아야 될 뼈끼리 닿아서 생기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견봉쇄골에 문제가 있니, 뼈가 뒤틀린 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대부분의 질환은 회전근개나 관절막이나 근육 이와 같은 것들에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엑스레이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그 연부 조직, 살을 보기 위한, 우리가 살이라 그러고 이 살을 보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피부는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피부 밑에 거는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초음파로 보시거나 아니면 MRI로 찍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어떤 병원은 초음파로 쉽게 일단 보고 MRI를 찍는 병원도 있고,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는 초음파를 일일이 다 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심한 분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MRI를 찍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진찰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운동이 상체 교차 운동이죠. 상체 교차를 해서 이와 같이 해서 뒤쪽에 있는 관절막을 점점 늘려주시는데, 이 운동은 평소에도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평소에도 하면 관절막이 뒤쪽 관절막부터 먼저 굳어서 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먼저 막아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왜 운동할 때 보통 하시는 운동이 팔 드는 운동하고 스트레칭 운동, 이 운동을 하는데 할 때 하나 팁이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당기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을 당겨서 하셔도 되고, 그게 더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을 몸에 붙여서 하시는데, 요 한 방향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그 밑에 쪽으로도 이렇게 당겨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딘가 걸리는 부분이 계세요. 이와 같이 올렸다가 옆으로 했다가 밑으로 했다가. 그래서 그와 같은 게 다 잘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관절이 언제나 굳지 않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체 교차 운동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관절막이 잘 유지되는 걸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앞쪽으로 올리는 운동. 그 다음에는 상체 교차를 해서 이와 같이 관절막이 굳는 게 없도록 만드시는 걸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돌리는 걸 하시고, 뒤쪽으로 하는 운동은 맨 끝에 하시는 게 좋고, 요즘 많이 알려주시는 운동 중에 슬리퍼 스트레치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옆쪽으로 누워서 이 손으로 눌러서 이와 같이 내리는 운동. 이 운동은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 경우에서는 하셔도 되는데요.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꼭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가 운동선수만큼 관절막을 늘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운동을 하시는데, 그 운동보다는 이 상체 교차 운동에서 이 정도 움직이는 것들을 하시는 정도가 좋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깨 관절막은 이와 같이 정상 관절막이 얇게 한 1, 2mm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염증을 통해서 관절막이 점점 굳어졌다가 이 굳어지는 관절막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서 관절막이 이렇게 새까맣게 아주 두껍게 되시는, 그래서 관절이 아코디언 효과를 만들지를 못하고 관절막이 늘어나지 못해서 붙어서 이와 같이 드러나서 붙었다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밑이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늘어나 줘야 되는데 늘어나지를 못하고 들러붙었으니까 이게 못 움직이면서 이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는 것 대신 이 팔을 움직이게 되는 거를 어깨뼈를 움직여서 움직이게 되는 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보면 이와 같이 관절에 세 가지 기가 있는데 점점 통증이 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통증은 줄지만 관절 운동 범위는 줄었다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와 같이 처음처럼 끝까지 늘어나시는 분들은 한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반밖에 되지 않은 분을 마지막에 늘리지 못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관절막이 아주 새까맣게 두껍게 만들어진 분은 주사 치료를 무슨 치료를 해도 안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시기 전에 관절의 스트레칭을 잘해서 초기에 잡을 수 있으면 이와 같은
관절이 굳는 이 높이 굳어버리거나 관절을 움직이는 범위가 감소하거나 통증이 심한 거를 다 양쪽 극단을 줄여서 이 중간 정도에서 커브가 이와 같이 되고 끝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거는 평소에 자기가 관절이 굳은 거를 확인을 늘 하시고 조금씩 굳었을 때 지속적으로 기간은 제가 1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에서 3년 정도 되는 거를 기간을 짧게 해서 어떻게든지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관절이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굳더라도 많은 부분이 심하게 굳지 않도록 만드셔야 이 동결견을 이겨나가시는 슬기로운 자기가 하던 스트레칭법이 되지 않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네,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시작고요. 병원 검사 아까 질문 주신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고 하시면 오늘 50견, 동결견,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난염,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렸죠. 병 자체는 이와 같은 병으로 다 불리고 있는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할까? 어떤 검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가검사입니다. 자가검사 하셔서 자기가 50견 동결견이 초기에 오셨을 때 잡아서 건강한 어깨에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